반칸은 청풍이요 반칸은 명월이라.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 칸 지어내니 반칸은 청풍이요 반칸은 명월이라.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 작품은 그가 남긴 명왕정 잡가 이수 중 두 번째 작품이다. 명아주 지팡이 짚고 하늘과 땅을 벗삼아 안분자족하려는 그의 삶과 흥취가 오롯이 배어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단가가 명왕정을 중심으로 삼원시의 흥취와 부합한다면 장가인 명왕정가는 명왕정 30영의 흥취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치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일곱 곱이 한데 움츠려 무더기로 버려놓은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떼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 널따란 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룡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린 듯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너른 들에 끊임없이 퍼져 있으니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어디를 가려는지 무슨 일이 바쁜지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따라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루고자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갈대꽃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명왕정가의 일부이다. 무등산의 한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와서 제월봉이 되었고 다시 그 지맥은 서북쪽으로 향하여 조금 비스듬히 내려오다가 갑자기 솟아 그 형세가 마치 용이 머리를 치켜든 것 같은데 바로 그 위에 세 칸으로 앞이 탁 트이게 정자를 지은 까닭을 알 수 있게 하는 노래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명왕정가는 달리 무등곡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를 이 노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먼저 명왕정에 있는 제월봉에 대해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으로 설명하지 않고 멀리 무등산으로부터 그 줄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송수는 이를 마치 무등산의 줄기가 어떤 신의 조작이나 힘에 의해 움직여 제월봉을 이루었다는 듯이 그린 것이다. 송순의 이러한 묘사 능력, 다시 말해 대상을 표현하는 세밀한 솜씨는 이 노래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명왕정가 마지막 대목은 명왕정에서의 풍류를 빼어나게 보여준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낫고 시비는 뉘 닫으며 진꽃을랑 뉘 쓸려뇨. 아침이 나쁘거니 저녁이라 실을 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다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랴.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어가니 벗이라 없을 소냐. 부르게 하며 타게 하며 당기며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 젖혔다가 시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놀 대로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복희씨 모를러니 이 저기야 그로구나. 신선이 어떻든지 이 몸이 그로구나. 강산풍월 거느리고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정회야 이에서 더할 소냐. 혹자는 이러한 송순의 능력이 훗날 정철의 가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송순의 국문학적 위상을 높이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에 회방연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송순이 나이 87세가 되는 해는 그가 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였다. 이때 면항정에서는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회방연이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그 자리에 꽃과 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도백 송인수를 비롯한 많은 축하객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자 송수는 처소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송강정철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선생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손수 나며 즉 가마를 메고 모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고경명, 임재 등이 모두 호응하고 직접 가마를 메어 처소로 모셨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까닭에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지금 인구의 회자되는 일화가 된 것이다. 지금 정자 앞에는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본래 이 정자 아래로 역의천이 흘러 이와 같은 장관이 연출되었다고 하는데 각종 개발 사업으로 그 같은 흥취는 사라지고 물길 또한 100여 미터 떨어져 흐르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질감이 감도는 낯선 감흥은 어이할 길이 없다. 호남 문학의 산실, 면항정 가단. 면항정은 정유재란 때 병화를 입어 완전히 소실되고 빈 터만 남게 되었다. 송순이 세상을 떠난 지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다. 지금의 면항정은 1654년에 후손들이 증건하고 이후 1989년에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앞들엔 주인이 남기고 간 면왕정가가 시비에 실려 외로이 풍상을 견디고 있고 정자 안에는 그를 흠모하여 맞이 않았던 김인후, 기대승, 임재, 고경명, 이멍령 등의 마음이 판각되어 제각각 걸려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6호인 면왕정은 면왕정 단가 7수와 면왕정가를 비롯한 국문시가는 물론 면왕정 30영 등 다양한 형식의 시문이 대량으로 제작된 명실상부한 문학의 산실이다. 이곳에서 비롯한 면왕정가단은 호남시단의 토대를 이루었고 호남시단은 주옥 같은 시문을 무수히 제작한 우리 문학의 산실이자 보고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